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방법, 또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저희가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엠뱅골 한규수 매니저와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주시면요. 또 링크 하나 가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세요. 무료 방송도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자, 오늘도 역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시장이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간 우리가 무시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한규수 매니저와는요. 오늘 시장을 점검해보고 내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다시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한 시청자분께서 인성정보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어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렸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마침 인성정보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오늘 뭐 인성정보는 최근에도 계속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등이 시도가 됐었죠. 네.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장중 고점까지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네. 이걸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원격 진료를 추진했었는데 의사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반대에 의해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 원격 진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맞춰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그 원격 진료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강력하게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말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지금은 너무 길게 보시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 짧게 털고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이 좀 안전한 매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인성정보 매수하신 시청자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좀 수익 내고 나오셨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갈 인성정보입니다. 그와 달리 길게 봐도 될 종목으로 저희가 또 많은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 네페스입니다. 좀 아쉬웠어요. 저희가 매수한 타이밍이. 시장이 급락할 때여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추세를 바꿨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네페스가 급등한 거는 시장의 이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 좋은 종목이 기업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좋은 종목들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바로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바로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로서 절대적인 저평가 인식과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주가 반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지수 조정이 나올 때도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적었던 종목이에요. 결국에 이 종목은 이제 막 부상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일단 주가는 고점에서 조금씩은 물량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정도 선에서 잠깐 뭐 출렁거리는 과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 장 중반 그리고 내일 장 초반 정도 선에서 뭐 눌림이 나오게 되면 아직은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추천드렸던 ICD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시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락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때문에 ICD는 올해 강력한 실적 호전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OLED 관련주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는 폭은 적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 오전장 중에 소폭의 눌림이 나올 때는 여전히 우리가 중기 관점에서는 접근 전략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ICD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제 IT의 반도체가 먼저 갔고요. 그 뒤에 또 디스플레이 OLED가 따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저희 네페스 ICD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큐 열어주시죠. 자, 오늘 한 큐는 바닥 자신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닥 자신감 네. 확신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자신감 좀 가지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뭐 100%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죠. 결국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승산이 있다. 최소한 뭐 70에서 80% 이상 어떤 승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접근하는 게 바로 맞는 겁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일단 오늘 지수의 급등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꾸준하게 들어왔었고요. 이런 가운데 강하게 시장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일단 2,000포인트의 바닥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일단 미국의 0.5%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고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등장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줄기차게 물량을 털어왔던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코스피, 코스닥시에서 모두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동안 줄기차게 물량을 털었고 아마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을 겁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부랴부랴 쇼커링에 나서면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수 바닥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정 장세는 이들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IT 섹터라든가 또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수소, 전지, 에너지 관련주 이런 성장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 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점이고 그들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충분하게 다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를 제가 참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너무 짧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나 좀 넓게 조금 멀리만 보면 굉장히 편안한 위치다. 일단 이 2,000포인트라고는 지수대는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형성됐던 지수대고요.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강력하게 대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려 5번째 바닥을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격이 좀 크고요. 매물층이 좀 두텁고 또 코로나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2,100에서 2,150, 많게는 한 2,200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시장은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들고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무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얘기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엔 수익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을 정리해봤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저희가요, 어제 내일의 한 큐로 외국인이라고 제시해드렸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마침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확률 게임인 만큼 확률이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또 수급을 또 다시 눈여겨봐야 될지 내일의 한 수도 공개해 볼게요. 자, 내일의 한 수는 미국 증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아니 요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보면요. 정말 심장이 덜컹덜컹거려요. 오늘 어제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소식 나고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으로 전환됐거든요. 어느 장단에 지금 우리가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중국 증시도 우리하고 같이 안 움직이고요. 네. 또 미국도 같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지금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굉장히 각기약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 흐름의 차이입니다. 조금 방향을 조금 멀리 보게 되면 결국에 방향은 같아진다. 이걸 포커스로 맞추시 바라고요. 일단 현재 주목해 볼 분이 이제 미국 증시인데 내일 미국 증시가 최소한 폭락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폭락을 하게 되면은 오늘 좋아졌던 투자 심리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소한 폭락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는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는 크게 올라가기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재료는 지수의 하방 경직만을 유지하는 것이지 상승장을 이끄는 호재는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사멸되어야 그게 반등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 주식은 하방 경직은 나오지만 반등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대남 청도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완치자가 20명 정도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중심으로 한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그래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월 3일을 기준으로 무려 125명까지 크게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클라이막스에 달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볼 때는 코로나와 관련된 악재성 재료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회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은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발원지였던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안정이 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엔 잔파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동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 그림은요, 투신권들의 수급동입니다. 어제도 제가 수급동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시장에서 최근에 투신권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좀 완만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들어왔다가 잠깐 팔다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지금은 관망세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물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투신권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죠. 여기서 주목할 게 선물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강력한 투신권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수 바닥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투신권도 자신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수가 하반 경직은 보이죠. 하지만 코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종목이 바로 중소형주입니다. 바로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신권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장은 내일장 자체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중소형주 종목 장세, 코스닥 장세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봐야 되는 또 한 수는요.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데 그렇다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강하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우리는 국내 증시의 모멘텀, 회복력에 기대를 걸면서 그럼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한큐 마감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오늘 공략할 종목은 두산 피어셀. 네. 말씀드립니다. 두산 피어셀이 목이 메셨나 봐요. 네. 두산 피어셀 저희가 지난번에 또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봤었잖아요. 그쵸. 네. 두산 피어셀도 일단 포트에 한번 넣었었죠. 그랬죠. 넣었다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약간 편취되고 있었는데요. 자, 두산 피어셀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 중후장대 사업을 영위하고 업체들은 굉장히 펀더멘털이 안 좋죠. 그래서 두산그룹이 미래 산업에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산 피어셀을 중심으로 두산그룹이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룹 차원의 성장 업체로 급격하게 부각을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수소차 외에 수소 연료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소 에너지 영역이 기존의 수소차에서 벗어나서 건물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들, 해외 업체들 중에서 빌라드 파워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50%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정도로 이미 수소 에너지 관련주의 시세는 이미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의 중장기 중에 어떤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룹사 차원에서 밀고 또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할 상장 후에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가 나타났던 종목이죠. 보통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 밀집대를 살짝 뺐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속임수 패턴이 나온 것이죠. 그 속임수 패턴을 마무리하고 주가 반등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대바닥권 밑에서 또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살짝 물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만큼 자, 중기가점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3시를 기준으로 현재가에서 매수를 좀 하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1,500원 정도까지 잡겠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경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500원까지 보시고요. 자, 손절가는 6,7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기수 매니저와 같이 하면서 이렇게까지 높은 목표 주가는 처음 본 네. 것 같아요. 근데 11,500원까지 좀 보겠다라면서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